한나라를 구하려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이 오히려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도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비극적인 부자관계,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한 왕국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아버지의 거대한 야망,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 했던 아들의 필사적인 몸부림, 이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조선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틀어주고 나라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 위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사실 대원군은 왕족이었지만 당시로선 굉장히 위험한 핏줄을 이어받고 있었어요. 언제든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 있었죠. 그래서 당대 최고 권력이던 안동 김씨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바보처럼 또 망나니처럼 굴었습니다. 나는 권력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요 하고 온몸으로 보여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여화 같은 계획 아닌가요? 수십 년간 자신을 무시했던 권력가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원군은 자기가 왕이 되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그 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잡자마자 그 바보 같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180도 달라진 거죠. 그는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뿌리 뽑기 위해 아주 강력하고 빠르고 단호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철권 통치였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가 손댄 곳들이 어딘지 바로 수십 년간 나라를 좀먹던 핵심들이었습니다. 부패 권력의 온상이었던 비변사를 없애고 특권층이던 양반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무너진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짓고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 나라를 병들게 한 뿌리를 전부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이렇게 안에서 집안 청소를 하는 동안 밖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던 거죠. 1866년엔 프랑스가, 1871년엔 미국이 쳐들어오면서 조선은 서양 열강과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원군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단호했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생각을 아예 돌에 새겨서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버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척화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시간입니다. 바로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던 아들 고종이죠. 그가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 자신만의 국가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아들의 독립선언이었죠. 이건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간의 정면 충돌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어요. 이 문장이 두 사람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부 세계를 향해 높은 벽을 쌓았는데 아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 문을 활짝 열려고 한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고종이 문을 연 첫 결과가 뭐였냐? 바로 일본과 맺은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내용을 좀 보세요.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일본 물건은 세금도 없이 마구 들어오고 이게 과연 평등한 조약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내가 옳다며 권력 다툼을 벌이는 동안 그 벌어진 틈으로 외국 세력들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나라 안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끝은 항상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모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눌러 앉았고 갑신정변 때는 청나라 군대에 일본군까지 들어와 버렸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우리만의 나라가 아니게 된 거예요. 청나라와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말 그대로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혹은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밖에서는 외국 세력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왕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고통받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백성들이었죠. 그럼 그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바로 동학농민 운동이죠. 이들이 뭘 원했는지 한번 보세요. 썩은 관리들 벌 주고, 신분차별 없애고, 땅 좀 공평하게 나누고, 외국 놈들 몰아내자. 어떠세요? 이건 그냥 굶주린 백성들의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근본부터 바로잡고 싶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 정부가 자기 백성들을 진압하겠다고 외국 군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빌미로 일본까지 끼어들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청일전쟁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전쟁통에 갑오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동학농민군이 피 흘리며 그토록 외쳤던 신분제 폐지 같은 내용이 턱하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거죠. 물론 이 개혁 뒤에는 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요.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나라를 구하려던 아버지의 야망, 그리고 그에 맞섰던 아들의 저항, 이 지독했던 부자 간의 싸움이 결국 나라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거대한 계획으로 시작된 시대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속에서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거스릴 수 없었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